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스포츠 예능 역사에 남을 두 가지 프로그램, 바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왜 팬들이 패배한 팀에 환호하고 승리한 팀에 등을 돌렸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9월 29일, 불꽃야구는 마침내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2연승 무적의 신화를 이어오던 팀이 서울고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건 팬들의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기 직후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동시에 몰려와 패배의 순간을 함께했고 그 열기는 오히려 이전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결과를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졌는데 더 열광했을까요? 답은 바로 서사의 확장에 있습니다. 완벽하게만 보이던 불꽃야구가 패배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고 신화에서 현실로 내려온 순간 팬들은 비로소 자신과 팀을 동일시했습니다. 서울고와의 연장 혈투, 치명적인 주루 실수, 견제사로 무너진 장면마저도 팬들에게는 팀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진정한 서사 콘텐츠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가장 큰 동력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라커룸 멘트는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지도자의 지시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짊어진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에서 자신을 이입했고 마치 함께 실패를 겪은 동료처럼 마음 깊숙이 연결되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승리보다 진정성, 불꽃야구의 패배는 곧 새로운 출발점이자 반면 같은 날 JTBC의 최강야구는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동원과 기대와의 치열한 경기 끝에 8대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새로운 포수 김우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소식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지 못했습니다. 시청률은 오히려 1.2%로 추락했고 온라인 반응은 냉소와 무관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승리를 했음에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이유.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강야구의 첫 승리, 겉으로만 보면 분명 축하받을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맥락 없는 승리는 공허하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들은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이겼는지,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쌓였는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최강야구는 이 질문에 단 한 가지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철학은 화면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긴장감 속에서 뛰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지, 역시 시청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경기를 보고도 그것이 왜 의미 있는 순간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마음속에 남는 울림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최강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꽃야구와의 뿌리 깊은 연결 속에서 태어난 원죄의 그림자를 가진 콘텐츠였죠. 불꽃야구의 핵심 제작진이 이탈해 JTBC에서 새롭게 시작한 최강야구. 이 과정은 팬들의 눈에 배신과 상도덕 위반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이 따라 붙었던 것입니다. 첫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함께하는 환호는 없었습니다. 결과는 있었지만 스토리가 없었고 정당성도 없었으며 감정선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이기는 장면은 화려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없으니 팬들은 아무 감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팬들은 이 프로그램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공허하게만 남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결과만 있는 콘텐츠인가? 아니면 의미와 감정이 함께 녹아있는 콘텐츠인가? 이 질문 앞에서 최강야구는 스스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린 건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에 담긴 맥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범 감독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서사 속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최강야구의 위기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청률 1.2%라는 숫자는 팬들의 냉정한 판결이자 콘텐츠 생존을 가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방송은 분명 승리를 기록했지만 팬들은 감정적으로 아무런 울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을 보다가 금세 꺼버렸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팬들이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안에서 진심과 맥락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현상의 뿌리는 깊습니다. 팬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불편한 감정의 핵심은 바로 도둑맞았다는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불꽃야구에서 함께 출발했던 당시원 PD와 이종범 감독이 이탈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과정은 팬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권력이동, 창작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면을 보여줘도 그 장면의 진심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정적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에 고착되면서 최강야구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팬들은 이제 최강야구를 볼 때마다 경쟁보다는 욕망, 보복, 모방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어떤 드라마틱한 승부도, 그 어떤 화려한 경기력도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콘텐츠는 결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히 경기 내용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패자는 응원을 받고 승자는 외면당했을까? 불꽃야구는 졌지만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이겼지만 팬심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의 본질적 진실. 바로 지금 시대의 팬들은 결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야구의 패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서사였습니다. 정성훈의 견제사, 김성근 감독의 라커룸 브리핑, 선수들의 무거운 표정, 이 모든 장면들이 팬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겪은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댓글 속에는 비난보다 공감, 분노보다 연대의 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서울고가 잘했을 뿐이다. 지친 베테랑들이 끝까지 버텼다. 이게 진짜 야구다. 팬들은 결과가 아니라 진심에 반응했던 겁니다. 이 차이는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불꽃야구는 패배조차 이야기로 승화시켰고 최강야구는 승리마저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팬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화려한 승리인가? 아니면 진심이 묻어난 불완전하지만 인간적인 이야기인가? 팬들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20만 명의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플랫폼도 제작비도 출연진도 아닌 바로 서사와 진정성이 팬심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20만 동시 시청자를 기록하며 국내 2위, 글로벌 1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반면 JTBC라는 전통방송사가 제작한 최강야구는 시청률 1.2%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벌어진 두 프로그램의 극명한 대조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이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브랜드나 채널의 권위가 아니라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강점은 단순한 경기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의 특성을 10분 활용했습니다. 실시간 채팅, 댓글,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과 제작진, 선수들이 직접 연결되는 쌍방향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공동 창작자로서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여전히 제작자 중심의 구성을 고집했습니다. 시청자는 경기 장면을 나중에 편집된 서사로만 접할 뿐 감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곧 팬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무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이든 지상파든 팬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운동,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재밌는 예능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팀의 정체성과 서사를 자기 삶의 일부처럼 공유했습니다. 승패는 기록일 뿐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이야기야말로 팬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운동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독 김성근의 상징성입니다. 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철학과 태도,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자세 자체를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패배한 날에도 팀의 뿌리를 다잡으며
승리보다 정신력과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습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얼굴로 남았습니다. 둘째는 선수들의 진심 어린 서사였습니다. 불꽃야구 선수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실수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늘 전력투구였습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자세로 경기에 임했고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프로가 아니라 진짜 야구인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진심으로 싸우는 태도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팬 커뮤니티의 자생성과 참여도입니다. 불꽃야구의 팬덤은 단순히 반응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댓글, 커뮤니티 글, 라이브 채팅까지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하며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불꽃야구는 브랜드가 아니라 현상, 나아가 운동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여전히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렀습니다. 제작진의 편집, 방송사 주도의 서사만 존재했을 뿐 팬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 팬들은 더 이상 단순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 창작자이자 정서적 투자자로 콘텐츠를 바라봅니다. 불꽃야구는 이 변화에 가장 먼저 응답한 프로그램이었고 바로 그 점이 최강야구와의 운명을 갈라놓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팬심은 이제 브랜드가 아닌 서사를 따른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본, 출연진, 방송사의 이름값까지 모든 조건은 최강야구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진심이 담긴 불꽃야구를 선택했습니다. JTBC라는 브랜드, 최강야구라는 이름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없었기에 힘을 잃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방송사도 대형 플랫폼도 없이 오직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일관된 메시지, 경기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선수들, 그리고 패배에 함께 아파하고 승리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팬들. 이것이 바로 브랜드 이상의 영향력을 만들어낸 진짜 힘이었습니다. 최강야구가 놓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안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했고 이야기에 기반하지 못한 형식적인 승리를 나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팬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기는 팀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브랜드가 아닌 진정성. 이것이 지금 시대 팬심의 흐름이었고 불꽃야구가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2025년 가을, 두 프로그램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첫 패배에도 20만 명의 팬들이 몰려와 응원을 보낸 불꽃야구였고 다른 하나는 첫 승리를 했음에도 1.2%라는 초라한 시청률 속에 외면받은 최강야구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판결이자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을 이끌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첫째, 팬들은 이제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무조건적인 시청률 추종, 인위적으로 기획된 감정 유도, 형식적인 서사 구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야기의 일부로 존재하고 싶어하며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둘째, 팬들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기려는 태도입니다. 불꽃야구는 패배 속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더 단단히 다졌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팬들이 찾고 싶었던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조차 공허하게만 남았습니다. 셋째,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콘텐츠의 철학과 태도를 바라봅니다. 단순히 이기는 팀이 아니라 왜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불꽃야구는 그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철학, 선수들의 진심, 팬 커뮤니티의 참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리며 콘텐츠를 브랜드 이상의 문화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승패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쌓아가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불꽃야구는 패배 속에서 더 큰 승리를 얻었고 최강야구는 승리 속에서 팬심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결과는 콘텐츠의 본질이 더 이상 제작자가 아닌 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패배한 자들, 아니면 기계처럼 승리한 자들? 팬들의 선택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심이 담긴 서사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콘텐츠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